전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로보로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중에 27%까지 크게 자 보세요. 상승을 자 네. 오늘 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 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24% 수익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수익을 남겨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주주분들 남프로입니다. 이번 할 종목 LS 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 주가가 굉장히 굴곡이 너무 심하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굴곡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이유는 당연히 회사에 관련된 과거의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줘봤자 지금 주식하는데 도움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평선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꺾이는 부분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 이 전고점 돌파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전고점 돌파부터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마성,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반드시 중요하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1선의 기울기 이 부분도 마무리 때 좀 말씀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뚫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이 부분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지킬게요. 제외시키고 이 부분 보이죠? 이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역사적 고점 혹은 전고점이 여기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전고점을 오랜 기간 동안 못 뚫었어요. 그죠? 그 뒤에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전고점을 드디어 뚫게 되었습니다. 전고점 뚫었죠. 이렇게 전고점을 뚫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나서 지속 상승장을 바라야 되는데 현재 전고점을 또 한번 뚫었는데 지금 밀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을 왜 봐야 되냐? 이 전고점 52주 신고가나 혹은 전고점을 뚫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지속 상승장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속 상승장을 가져올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급만으로는 못 뚫습니다. 반드시 기관 혹은 외국인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특히나 외국인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로 이 전고점 이 부분은 못 뚫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수급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 자, 제가 일부러 2025년도 4월부터 그리고 6월 29일까지의 수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이 원전 그리고 방산 그리고 조선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린 상태였거든요. 대부분의 돈들이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러다가 조선은 3월부터 그리고 방산은 4월부터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월 1일부터 가져온 거예요. 원전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수급상 괜찮고 조금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했던 이러한 돈들 있죠. 현금 확보한 거. 이 현금 확보가 과연 다른 어느 섹터로 갔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 설정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확인 결과 4월달부터 본다고 하면 조선 그리고 방산에서 팔았던 그 돈들이 LS 일렉트릭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왔었을까요? Why? 왜?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북미 쪽은 이미 옛날부터 전력난이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연히 AI 일렉트릭의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었고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3거래일 동안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팔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왜 팔았냐? 리밸런싱 기간이기 때문에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밸런싱이 뭐냐? 외국인 같이 글로벌 투자자들 있죠. 글로벌 투자 기관들, 기업들 보면, 매달 말에, 예를 들면 5월 말에 자신들이 A 종목, B 종목, C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각각 얘는 100% 나왔고요. 얘는 200%가 나왔고 얘는 4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 종목은 더 오를 것 같아갖고 보유한 종목 수의 50%만 매도 현금 확보했고요.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갖고 100% 다 팝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 좀 더 오를 것 같아갖고 10%밖에 안 팔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합니다. 현금 확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달 걸 봐요. 다음 달 걸 뭘로 본다? 6월 달에 새롭게 투자할 애들을 몰색하고 분석하고 찾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다음 달에 대비한다는 거죠. 다음 달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월말에 외국인들이 많이 팝니다. 그래서 6월 달 금요일 있죠. 금요일날 27일, 그리고 목요일날 26일, 그리고 내일 30일까지 아마도 계속 외국인들 팔 겁니다. 그리고 7월달에 다시 자신들이 리밸런싱하면서 준비해놨던 미리 알아놨던 종목들 쪽으로 주식을 살 거예요. 그런 식이 리밸런싱인데 이 리밸런싱 기간에 걸려가지고 외국인들을 판 겁니다. 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밸런싱 기간에 하필 전고점에 걸려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보세요. 3거래 1연속으로 팔았죠. 이거 확대하면 나올 겁니다. 잠시만 볼게요.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고점 돌파 못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갈 것 같냐?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떨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형태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적 고점. 계속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그러한 구간이 온다고 하면 주가의 흐름을 지그들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거든요. 위에 악성 매물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역사적 고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다시 뚫는다고 하면 역사적 고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 원하는 만큼 차트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시 리밸런싱 때문에 빠진 것 때문에 빠진 거다. 외국인이 빠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테마성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미래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보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일진전기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직종이라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미국 전력망 교체 미소. 이게 중요해요. 미국이 기존의 전력망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돼요. 여기다 더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이거 얘네들이 전기 겁나 많이 잡아먹거든요.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시설이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미국도.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노후화된 그 상황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이 전기 부족 쇼티지 현상이 향후 LS 일렉트릭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해당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리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내려보면 이쪽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송배전망 교체, 확충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본격화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확충, 그리고 송배전망 교체. 이거는 어차피 LS 일렉트릭이랑 같은 말이니까 없애고요. 그리고 노후 송배전망 개선 2030년까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송압기, 배압기
맞죠? 그리고 변압기까지. 이런 거 전부 다 LS 일렉트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 케이블 LS 일렉트릭의 자회사인 LS 전선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네모칸을 키워드라고 했냐면 송배전망을 교체하는데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확충한다. 왜?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격화가 되었다. 결국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본격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말을 했죠. 2030년까지 노후 송배전망 개선. 왜냐면 2029년까지 전력난이 피해갈 수 없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조 원을 투입하겠답니다. 당연히 LS 일렉트릭도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테마성이 중요하다. 왜 테마성이 중요하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따라오고 수급이 안정화가 되면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지속적인 상승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마 그리고 수급 그리고 전고점 돌파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차트를 다시 볼게요. 자, 차트를 다시 보면 해당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이 매집이 풀리면 안 되는데 3거래 연속 외국인이 팔아버렸죠.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기간이 겹쳐가지고 전 떨어진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에서 내일은 모르겠지만 7월 1일 때부터 외국인이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에서 다시 진입을 한다고 하면 헤드앤 숄더 형태 보다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과 그리고 방산 원자력 쪽에 주가가 좀 떨어져야 돼요. 혹은 조선 방산 원자력 쪽에 있는 애들의 그 거래량이 그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 판돈이 LS 일렉트릭 같은 전기 전선 쪽으로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 같은데 한번 하나오션이랑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한번 좀 올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렇게 올리면 보세요. 과거에 주가가 2024년 12월부터 여기서부터요. 하나오션이고요. 하나오션의 주가는 2월 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초 아니면 좀 더 간다고 하면 3월 중순이고요. 이때까지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충만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아예 안 들어갔고요. 외국인이 단타성 물량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외국인도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단타성 외국인 그리고 증권사 물량밖에 안 남아 있어요. 매집량이.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어디로 갔었을까요? 이 물량들이 당연히 그때 이쯤에 LS 일렉트릭 쪽으로 다 빠졌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로 물량이 여기 있던 물량이 이대로 간 거예요. 매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조선에 있던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그 세력의 수급들이 전부 다 전기 전선 혹은 이런 원전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쪽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이 여기 있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그 조선에 남아있던 조선업 쪽에 남아있던 외국인과 기관 대부분의 물량이 이쪽으로 갔고요. 한 80% 갔다고 할게요. 그리고 20%의 물량이 전기 전선 쪽으로 빠졌거든요. 이거 다 수급적인 부분 다 통계 내 수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던 전기 전선에 있던 외국인의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원자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그리고 기타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 있죠. 원전 해체주까지 걔네들의 물량이 떨어질 때가 전기 전선의 주가가 올라갈 때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 조선에서 이쪽 양쪽으로 나눠줬다고 했죠. 그죠? 만약에 원전 쪽 물량이 약간 줄어들면 전기 전선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확 올라간다라고 간주하면 그때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일단 수급의 비율은 8대 2이지만 80대 20이지만 방향성은 동일하니까요. 지금 제가 뭔가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거를 그냥 제가 1편, 2편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건 1편이다라고 치고 2편 때 수급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뭔가 너무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두루뭉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맨 처음에 조선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방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산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 섹터는 원전주죠. 그죠? 원전이 올라가면서 전기, 전선, 변압기 쪽도 따라오고 있는데 이 원전 안에서의 그 섹터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SMR 그리고 원전 관련된 원전 대장주가 올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원전 해체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다음에 올라갈 게 전기 그리고 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변압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직 전기랑 전선 쪽에 본격적인 섹터 호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대 20밖에 안 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당시에 원전이랑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테마가 컸거든요. 그때는 분명 수급의 비율이 얘가 50이고요. 그리고 얘가 50이었어요. 투자 에너빌리티 50, 얘가 50. 정말 50대 50이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비율을 본다고 하면 그 이전의 비율을 본다고 하면 얘가 80이고요. 얘가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80이 50대 50으로 변동이 됐고요. 이번에도 20대 80으로 시작을 했죠. 앞으로도 50대 50으로 변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원전이라는 섹터가 있는데 원전이라는 섹터 내부에서도 원전 SMR이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이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전선 배합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었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과거에도 분명 그랬었으니까요. 이번에도 해당 패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역사적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2탄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2탄에서 좀 과거의 역사적인 부분을 좀 근거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